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로 YBM HSK 6급 대표 강사 리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11월 시험에 대해서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은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왜냐? 우리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이었으면 진짜 10문제 중에 5문제는 다 제 수업에서 이미 연습해봤던 내용이고요. 한 글자 차이도 없이 완전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듣기 이 부분 같은 경우 15문제죠. 15문제 중에 5문제가 우리 연습하던 문제가 나왔고요. 독해 1부분 10문제 중에서도 5문제가 완전 똑같이 나왔고요. 독해 4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 한 지문은 연습했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되게简单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영역별로, 부분별로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듣기 부분, 팅리 第一部分, 별 5개 중에서 별 3개를 줬고요. 자, 보통이었어요. 어렵지 않았고요. 주제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졌고요. 지난 9월이나 10월 시험에서는 계속 신주어가 유지하면서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신주어가 안 나왔고요. 유머 이야기, 유머 글 이런 이야기 문장이 2개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이게 사회적이나 사물적인, 지식적인 이런 설명문이 나왔고요. 15문제 중에 보기만 정확하게 잘 파악하면 불러주는 그대로 답을 체크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유머 이야기 2문제, 9월에, 10월에는 한 문제씩 나왔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2개 나왔어요. 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기를 먼저 살핀 다음에 그림이 나오고 한 여사가 나왔다라고 하죠.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여사가 이 그림 사러 갔는데 되게 오랫동안 고르다고 이제 하나를 골라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물어봤죠. 왜 이 그림을 선택했는지. 자, 그래서 여사가 바로 이런 내용을 마지막에 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我看来看去 내가 아무리 봐도 이 그림만 폭이 제일 넓다. 遮住我家墙上的那3个洞. 자, 遮죠. 차단하다, 이제 가려지다. 내 집에 있는 그 3개, 벽에 있는 3개 구멍을 가려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에서 墙上有3幅画는 틀렸죠. 그림이 3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멍이 3개 있고요. 여사가 산 그 그림이 가장 넓었다. 가장 폭이 넓었다. 바로 답이 D번이 돼요. 자, 그래서 유머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에 결론을 잘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경우도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반전을 알려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 항상 중요하고요. 자, 지식 설명문 중에 조금 어려웠다 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야오비엔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요. 이제 야오라는 거는 우리 중국의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을 야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오비엔을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야오비엔의 결과는 보물이 되나 아니면 버리느냐. 权在于 관건이 어디에 있다. 뭐뭐에 달려있다라고 하죠. 劳工对经验的把握 경험이 풍부하는지 아닌지 여기에 달려있어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야오공의 이 공인들, 이 장인들에 달려있죠. 자, 바로 C번 야오변의 结果多取决于 야오공 在于 어디에 달려있다. 取决于도 마찬가지로 뭐뭇이 관건이고 어디에 달려있다. 뭐뭐가 결정된다라는 내용으로 야오공에 달려있고 야오공이 결정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살짝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在于를 듣고 取决于로 반응을 해야 바로 C번이라는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듣기 들을 때 보기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러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바꿨는지 빨리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 第二 부분을 볼게요. 듣기 이 부분에서도 제가 별표 3개를 줬어요. 인터뷰 3개 중에서 한 문제는 진짜 시험에서
평상시 연습할 때 나왔던 똑같이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불러주는 식으로 보기 중에 한 보기를 한 선택사항을 불러줬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았고 또 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죠. 항상 제가 듣기 이 부분에서 하는 얘기 마지막 보기를 가장 먼저 봐야 한다. 즉 5개 중에 5번 5번째를 항상 먼저 봐야 돼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첫 시작에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중간 앞에 네 문제를 불러주면서 사이사이에 껴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번 21번부터 25번 문제 중에서 여자가 바로 진행자예요. 인터뷰 진행자. 그래서 이 여자가 첫 시작에 바로 25번에 답을 불러줬어요. 你以前是 여기에서 이랬고 是一个学者 학자였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이유는 뭐예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여기에요. 你以前是一个学者 25번 답이 남자 옛날에는 학자였다. 전문가였다. 是位学者 바로 마지막 답이 제 시작에서 불러줬죠.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듣기 부분에서 우리 중요했던 답이 되었던 평상시 연습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이런 표현들이 나왔고요. 이런 天赋极高 타고난 재질이 매우 높다. 天赋라는 단어. 그리고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다. 항상 외우는 중요시하는 이런 단어죠. 供不应求. 자, 그리고 资深顾问처럼 资深 우리 베테랑이라고 하죠. 경험이나 자격이 풍부한 사람들. 顾问 고문. 邀请了很多资深顾问. 자, 그리고 요 단어를 반응을 빨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다음 날이라는 요 표현 次日次日就是第二天的意思. 자, 원문 중에서는 次日로 나왔고 보기 중에서는 第二天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응이 빨라야 되고요. 다음은 독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독해 1부분은 별표 5개 중에 제가 3개 반을 준 이유는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학생의 대상으로 이렇게 정해준 거고요. 만약에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별표 2개 줬을 거예요. 그래서 10문제 중에 5문제가 우리 평상시 수업에서 연습했던 그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항상 문제 유형부터 볼게요. 문제 유형은 1, 2, 4 요렇게 3가지는 늘 변함없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적중 영상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요렇게 4가지 중에 요번에는 여기 3번째 접속사 오용이 항상 나왔는데 요번에는 접속사 오용 문제가 없었고요. 대신 이중 부정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즉 不得不,不能不 요런 이중부정이 즉 긍정되는 표현 중에서 의미는 부정이어야 하는데 이중부정을 사용해서 긍정인 문장을 만들어준 경우 자 이렇게 한 문제 나왔고요. 지금 문제 수를 봤을 때 성분 문제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우리 수업에도 마찬가지로 평상시 공부할 때도 성분 내용의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 부분별로 한번 볼게요. 첫째 성분 문제 즉 주요 성분이 잉여나 부족했을 경우 자 이 문제는 제가 적중 영상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강의를 했었고요. 자 볼게요. 주어는 공연이 곧 시작한다. 자 그리고 正在井然有序的 질서정연하게 줄 서서 입장하다라고 하죠. 쉼표 앞에는 주어가 공연이 시작된다. 공연이 주어고요. 뒷부분 쉼표 뒤에는 줄 서서 입장하고 질서정연하게 줄 서서 입장하는 대상이 당연히 공연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 내용은 다른 내용을 설명하면서 즉 화제가 바뀌면서 뒷부분의 주어까지 다 빼버린 경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나 관중 관객들이 공연을 보는 관객들이 줄 서서 입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뒷부분에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요. 자 요 문제 이 시리즈는 우리 11월 적중 영상을 클릭해서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내용에 충돌하고 무슨 즉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거죠. 자 요거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숫자를 보면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숫자 앞뒤 이제 혼란하게 만들거나 이제 어림수하고 이제 제한되는 표현을 같이 쓰는 경우 즉 앞에는 따위라는 대략라는 제한 표현이 있었고요. 또는 이제 초과했다. 많은 250多篇. 근데 左右라는 어림수는 이제
150 미만일 수도 있고 150 초과할 수도 있어요. 일단 또하고 주어요는 절대 같이 쓸 수 없죠. 자, 그리고 앞에 따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세 개 같이 이제 엉킨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또를 빼주시죠. 大约创作了150篇左右. 자, 그리고 大约 있기 때문에 사실 左右도 그닥 필요 없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렇게 두 가지 빼주셨고요.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우리 10월 적중 2를 클릭해서 한번 공부하면 돼요. 자, 다음은 호응오류, 즉 동사가 잘못 쓴 경우죠. 자, 요거는 우리 볼게요. 视频网站, 视频网站 동영상 사이트죠. 동영상 사이트를 취소하다 뭐뭇을 TV를 취소해서 뭐뭇이 되다 관객들이 시청자들이 동영상을 관람하는 경로가 되다. 자, 그래서 취소하다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쓴 게 뭔가 좀 이상하죠. 어떻게 써야 할지 볼게요. 취소는 취소하다. 뭐뭐 일로 인해 어떤 활동, 어떤 내용이 취소되었다. 비가 와서 학교는 운동회를 취소했다. 그렇죠? 취소하다. 자, 取代 그러면 뭘로 써야 맞는 문장인지 取代를 써줘야죠. 왜냐? 取代 자리를 빼앗아서 대신 들어서다. 그러니까 동영상 사이트가 TV의 자리에 들어가서 시청자들이 동영상을 관람하는 영상을 보는 이런 경로가 되는 거죠. 정외. 자, 그래서 대체하다, 대신하다라는 取代로 바꿔줘야 맞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처럼 자동차는 말차를 대신해서 主要的交通工具가 되었다. 자, 그래서 取代하고 取消 앞에는 같은 글자지만 완전 다른 의미죠. 잘못 쓴 표현입니다. 자, 다음 독해 이 부분을 볼게요. 이번 독해 이 부분도 제가 별표 3개를 줬고요. 문제마다 적어도 빈칸 중 하나는 우리 평상시 수업에서 연습했던 호응 문제로 해결할 수 있었더고요. 또 하나는 빈칸이 3개든 4개든 적어도 하나, 많아봤자 2개 정도 우리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어요. 그렇게 막 헷갈리는 표현이 없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문제. 이 문제는 빈칸이 3개였죠. 하나, 둘, 3개. 자, 접속사로 통해서 바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어디? 여기. 不如가 보이나요? 자, 不如 선택 관계에서 A 하느니 차라리 B 하겠다. 뭐였죠? 不如 B. 그러면 여기 위치 A라는 표현을 써주죠. 자, A 하느니 차라리 B 하겠다. 뭐가 여기 있어요. 나머지는 不如하고 짝꿍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10번이 정답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目标가 나오죠. 목표라는 거. 자, 목표. 신년伊始 새해가 시작할 때 사람들은 늘 항상 새로운 목표 하나를 뭐 해요? 목표를 세우다, 목표를 만들다라고 하죠. 자, 목표를 세우다 고정 표현이 바로 요겁니다. 设定目标, 设定目标, 목표를 세우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빈칸 중에 뿌가 나왔어요. 자, 뿌는 스텝이라는 거예요. 즉,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자, 그래서 걸음하고 어울릴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세 번째, 마이라는 동사예요. 마이부, 마이추 이부, 앞으로 향해, 미래를 향해, 성공을 향해 한 걸음을 발전하는 한 걸음을 나아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영원히 첫 걸음을 디딜 수 없다, 첫 걸음을 나갈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마이부 추第一步, 마이부, 마이를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여기에서도 빈칸이 하나, 둘, 셋, 넷, 4개지만 다 빈칸마다 유일한 답이 하나씩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예를 들면 스마트폰 하나 갖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뭐뭐의 근거로 뭐뭐가 바탕으로 라는 빙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거입니다. 빙 능리, 빙经验, 빙实力, 빙资格 이런 거에 근거해서 바탕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다, 완성하다. 자, 빙이라는 개사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足不出户就能完成行程 땡땡 뭐뭐를 완성할 수 있다. 行程 땡땡이라고 하죠. 行程는 이제 스케줄.
자, 여행을 가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핸드폰 하나로 이제 스케줄을 다 짤 수 있다. 다 완성할 수 있다. 자, 여기 중에서 行程规划를 완성하다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조금 어려웠던 거는 요렇게 두 가지예요. 规划하고 策划. 한국어로는 다 똑같은 의미. 명사로 쓸 때는 기획, 계획이죠. 동사로 쓰면 기획하다, 계획하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规划는 향후 미래의 일정한 긴 시간에 대해서 工作目标를 먼저 만들어 놓고 进行合理安排 합리적인 이런 안배를 하는 거고 스케줄을 짜다라고 보면 되고 또 시간적인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뭐뭐 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하고 바로 规划로 사용하면 되고요. 策划라는 거는 자 带有创造性思维的 그러니까 创造性 창조성 창의력이 있는 이런 생각을 있는 내용을 생각해서 그리고 요 창조성 있는 내용을 想办法实现 실현을 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다 새로운 어떤 방안을 생각하다 바로 이게 策划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 아이디어를 완성하고 실천 하는 것이 바로 策划라고 하죠. 그래서 계획실에서 무슨 새로운 이런 케이스를 만들다 이런 방안을 만들다라고 할 때 策划를 씁니다. 자, 그래서 집을 안 나가고 이제 여행 스케줄을 다 짤 수 있다. 다 완성할 수 있다. 바로 规划, 완성, 行程规划. 자, 그리고 다음은 여기 많은 여객들이 许多游客会订到一单划算的酒店或机票划算很便宜的很便宜的 저렴하고 되게 실질적인 뭐 호텔이나 비행기 티켓을 뭐 핸드폰으로 뭐 해요. 찾죠. 검색하죠. 어디가 좋을지 어디가 저렴할지 이제 찾다 검색하다가 바로 搜索 搜索 그래서 우리 인터넷을 찾다 검색하다 뭐뭐를 검색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搜索였습니다. 자, 마지막은 양사였죠. 决定来一场说走就走的旅行说走就走的 말하자마자 바로 실천을 하다라는 이제 인터넷 표현이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렴한 티켓을 검색하면 바로 이제 떠나는 여행을 간다. 자, 그래서 양사 중에 바로 여행을 셀 수 있었던 표현이 一场. 一场은 두 가지예요. 하나, 비교적으로 긴 시간을 갖진 이런 내용들. 예를 들면 下了一场雨, 下了一场雪. 비나 눈은 한 번 이렇게 갑자기 내리고 뭐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비교적으로 긴 시간,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자, 또 하나는 比赛电影活动 이런 영화 한 편 보다 경기 한 차례를 하다 무슨 이벤트 활동을 하다라고 할 때 문화체육 활동을 셀 때 쓰는 一场. 자, 그래서 여행도 문화체육 활동에 속하고요. 一场旅行一场旅行. 자, 그래서 이 문제 바로 답이 A였고요. 빈칸마다 유일한 정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독해 이 부분에 좀 나왔던 중요한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빨간색 부분이 바로 빈칸이 있는 위치였고요. 内在情绪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자, 불러일으키다라는 표현 唤起内在情绪 어떤 생각, 어떤 사유, 어떤 사고,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깨우다라는 의미죠. 唤起 唤. 자, 그리고 확률이 증가하다, 概率增加 概率 바로 여기 빈칸이었고요. 자, 그리고 전문적이다, 너무 전문적이다 라는 동사 过于专业. 过于는 지나치게 뭐뭐 하다, 너무나 뭐뭐 하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依赖 우리 6급 단어, 6급 동사 의뢰하다, 의존하다, 의지하다, 부모에게 의지하다, 부모에게 의존하다. 依赖父母, 依赖父母. 자, 그리고 요거도 摆脱 추상적인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다, 벗어나다. 束缚도 마찬가지로 동사 속박하다, 그리고 명사 속박, 구속하다. 자, 그래서 摆脱束缚는 구속이나 속박에서 벗어나오다.
摆脱束缚, 빈칸이 束缚, 요 위치에 있었고요. 자, 摆脱 뒤에는 추상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束缚 라는 추상적인 명사를 세워주시면 답이 되겠고요. 자, 요렇게 중요한 표현들이었고요. 외워주시면 좋을 겁니다. 다음은 독해사 부분을 같이 볼게요. 자, 요번 독해사 부분도 별표 3개 그냥 보통이었고요. 심지어 이 문제는 저희 시험 대비반에서 이제 수업 연습에서 했었던 문제였고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자, 요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항상 문제부터 보는 거예요. 요번 문제 중에 바로 요거 아닌 것은 찾아라. 자, 그러면 보기 2, 2, 3, 4, 4개 중에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뭘 찾을까요? 바로 요거를 찾는 거예요. 첫째, 倡导者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우지화办公的好处 장점은 뭐일까? 자, 그래서 첫 번째 倡导者 여기서 나왔죠. 창도저가 생각했을 때 좋은 점이 뭘까? 그럼 창도저가 믿는다. 자, 우주화 방공도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체크해요. 자,节约耗材 A번 똑같은 표현이었죠. 降低成本 여기서는 단어 살짝 바꿔서 节省 아끼다 절약하다 라고 했고요. 같은 의미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提高工作效率 바로 C번 나왔고요. 정답이 당연히 언급되지 않았던 B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봐야 할 거는 이런 표현들 먼저 원문에서 똑같이 찾아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为什么가 나왔어요. 그럼 이유로 물어본 거예요. 이유로 물어볼 때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었다. 자, 이런 표현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电子传媒工具是隐形杀手 특히 이런 큰 따옴표가 나왔을 때는 원문에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찾기 쉬워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이 문장 어디에서 나왔는지 빨리 훑으면서 바로 여기죠. 电子传媒工具是个隐形杀手 안 보이는 킬러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유를 나타나는 因为 혹은 여위라던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바로 为什么의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답을 찾아볼게요. 维持他们运转的电 전기가 不会凭空而来라고 하죠. 그들을 작동시키는 작동을 유지시키는 전기가 허공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전기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전기를 소모시킨다라는 말로 바로 A, B, C, D 중에 여기 电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耗电量大 전기 소모량이 많다 크다. 자, 电 똑같이 나왔던 포인트 단어로 바로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보기를 먼저 살피고요. 위에 있는 문장은 자세하게 읽을 필요 없어요. 똑같이 나오는 표현을 찾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书写 쓰기를 한번 볼게요. 요번 쓰기는 제가 별표 3개 반을 줬어요. 왜냐? 자, 옛날 이야기였고 우화였고 사자성어 유래 이야기였어요. 언젠가 한번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역시나 요번에 이번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왜냐?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 이야기, 현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나 이런 사자성어 유래 이야기가 꼭 나올 때 됐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나왔더라고요. 자,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고 보세요. 여우 한 마리가 앞에서 되게 의기양양하면서 걷죠. 뒤에는 호랑이가 따라가면서 다른 동물들은 막 도망가는 이야기. 자,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냐면 볼게요. 人物 이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이제 주요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처럼 표현을 했으니까 老虎하고 狐狸 狐狸 여우와 호랑이였고요. 장소는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 森林里 숲에서 숲속에서. 그리고 주제는 성어 유래 이야기. 그러니까 중국어 중에 성어 많잖아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 이야기성 성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단어와 단어 합쳐진 그런
성어. 자, 그래서 후자후웨이라는 이런 이야기적인 성어가 나왔고요. 후 바로 여우고요. 후 바로 라오후 호랑이고요. 자는 여기서 가짜다 아닌 의미고 빌리다, 빌려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는 웨이는 위신, 위풍당당하는 그 웨이 그리고 호랑이의 이 위세를 빌리는 거죠. 자, 후자후웨이 이 성어가 마지막에 나와요. 이 이야기가 바로 후자후웨이의 유래이다. 후자후웨이는 무슨 의미였다라고. 그래서 요 성어가 정확하게 마지막에 썼으면 되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老虎抓了一只狐狸想吃掉它.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할 때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고 호랑이는 되게 용맹했고 되게 사나웠다. 그래서 여기狐狸 여우를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狐狸는 안 먹히려고 하죠. 자, 想了一个办法不让老虎吃自己. 자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면 자기를 안 먹을까? 자,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떤 방법을 생각했고 표현을 한 거죠. 너 나 먹으면 안 돼. 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老虎让狐狸证明. 그래? 그러면 증명해보라. 반신반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명하라고 했으니까狐狸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증명할게. 어떻게? 호랑이 보고 자신 뒤에 따라서 걸어보자. 자, 앞에서 제가 띄워준 그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跟在自己后面走. 그러면 결과는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보면 다 도망갈 거다. 그러면 나를 무서워하는 거잖아. 뒤에서 확인해봐라.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앞에서 제가 띄운 그림을 그런 상황에서 라오호는 진짜 믿은 거예요. 여우가 그렇게 리하이한 줄 알고.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후자후웨이의 유래였고 이야기 결말에 후자후웨이라는 성어는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람을 묘사하는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요런 내용이 언급되고 썼으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보통 60에서 70점, 심지어 80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우리 원래에 있는 바로 그 지문의 첫 번째 단락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를 천자 내외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추가해서 만들어진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 이 이야기는 사실 중국에서 초등학생 1학년부터 다 알고 있는 이런 우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통 100글자에서 200글자 많아봤자 300글자 정도면 이제 다 끝나는 이야기인데 이 우리 6급 학생들을 위해서 출제위원회에서는 천자 내외로 만들어준 것도 되게 신기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간단해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요런 내용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표현들은 어렵지 않거든요. 자, 직접 화법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간접 화법 사용해도 되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런 유래였다. 이 내용이었다라고 마무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단락을 한번 볼게요. 자, 요런 표현들은 옛날 이야기 중에서 항상 나오는 시간 단어죠.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森林里住着一只老虎. 그죠? 호랑이 살고 있었고 이빨은 얼마나 날카로웠고 이장凶猛 되게 용맹했다, 사나웠다. 다른 동물들은 그를 보면 다 놀라워서 이제 抱头鼠窜 어려운 사자성어 썼죠. 다 도망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배고파서 나가서 먹이를 찾다가 걸으면서 휴식 중인狐狸 여우를 봤고 마음속에는 기뻤죠. 이제 먹이가 찾았다. 그래서 于是立刻向狐狸扑去 달려붙어서 여우는 이렇게 보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혔죠. 擒住了. 자, 그래서 여기 중에 어떤 내용만 필요하는지 볼게요.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내용이죠. 시간하고 장소, 주요 인물을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森林里住着一只老虎. 여기서 치아가 얼마나 날카로웠고 성격 뭐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很厉害 혹은 바로 요 표현을 쓰면 되죠. 凶猛有一只很凶猛的老虎. 자, 그래서 나는 80점 목표다. 그러면 요 형용사를 住着一只凶猛的老虎로 간단하게 수식어로
변형해주면 되고요. 자, 다른 동물들은 그를 보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다라는 뜻은 즉害怕다 그를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없이 其他动物都很害怕这只老虎라고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할 때는 어느 날, 하루는 이런 표현을 써서 有一天这只老虎饿了 그죠? 배고파서 出去寻觅吃的东西 자, 그래서 寻觅가 이게 찾다라는 뜻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找就可以了找 찾다 找吃的东西走着走着看见一只狐狸 바로 여우를 보면 돼요. 휴식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바로 보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달려붙다. 이제 가서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 진주러라는 어려운 표현이 나왔죠. 요럴 때는 앞뒤 의미를 파악해서 호랑이가 여우를 뭐 했어요? 잡았죠. 그쵸? 잡다, 쫙라고 쉽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즉 요런 내용들이에요. 吓得抱头鼠窜, 즉 어떤 내용? 害怕他 그를 무서워한다. 寻觅 요거 찾다를 找로 쉽게 바꿔주면 되고요. 擒住了 이렇게 잡혔다. 그를 抓住了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훨씬 표현하기 쉽죠. 우리 자주 다 쓰는 표현들이니까. 자, 그래서 1번 단락을 간략하게 줄이면 이런 내용이에요. 즉, 한 호랑이가 있었고 다른 동물들은 그를 무서워했고 하루는 배고파서 여우를 찾았고 여우를 보고 바로 잡았다. 자, 다음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약한 부분이죠. 아까 줄거리에서 나열했던 내용들 여기서 하나하나씩 나와요. 자, 두 번째 반수안저라는 거는 이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怎样才能让老虎不吃自己? 어떻게 해야 자신을 안 먹어요? 자, 반수안을 우리 간단하게 쓰면 돼요. 想着 생각하고 있다. 반수안은 우리 원문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他想出了一个办法, 한 방법,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라고 할 때 想出一个办法. 무슨 방법? 天神封我为王中之王. 天神 하늘의 신이죠. 하늘신 封我为 나를 뭐뭐로 이제 임명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封 뭐뭐 为 뭐뭐 누구를 어떤 명칭 어떤 위치로 이제 임명을 했다라는 표현. 만약에 네가 나를 먹으면 受到惩罚 벌을 받을 것이다. 벌 받을 것이다. 受到惩罚 우리 항상 쓰는 6급 쉬운 단어고요. 자, 그래서 라오후는 원래는 믿지 않았죠. 당연히 자기가 이 숲속의 왕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자, 근데 他看到狐狸冷静的样子 여우는 점점 침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 반신반의를 한 거죠.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나중에는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让狐狸证明他说的话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증명해라. 네가 어떻게 어째서 왕인지. 자, 그래서 证明이라는 단어. 证明. 자, 그리고 어떻게 증명할까? 바로 요런 표현이 나오면 되고요. 우리는 숲속에 가서 走一走. 내가 앞에서 걷고 네가 내 뒤에 따라오고 다른 동물들이 나를 보면 도망가는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즉 앞에서 제가 띄운 그림처럼 묘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방법 중에 내가 앞에서 걷고 네가 나 뒤에서 따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동물들이 나를 무서워해서 도망가다라는 표현. 도망가다 逃跑 逃跑 써주시면 되고요. 호랑이는 도리가 있는 것 같아서 쭉 동의를 했다. 자, 그래서 바로 나가서 걸어야 되겠죠. 그들은 밖에 와서 跟着狐狸走 여우 뒤따라가면서 刚刚还在玩耍的动物们 사실 여기서는 제가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수식어를 넣어줬어요. 방금 전에도 재밌게 서로 이렇게 놀고 있었던 동물들이 见到老虎来了纷纷逃跑 호랑이 온 거 보고 바로 연달아 다 도망간 거죠. 자, 다음 볼게요. 사실 다른 동물들은 여우를 무서워해서 도망간 거 아니라
호랑이 온 거를 보고 도망갔어요. 여기서 살짝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다음은 그래서狐狸问老虎 지금 나를 믿어야지 믿지? 그래서 老虎는 相信了狐狸并放了它 안 먹고 이제 놔버린 거죠. 가라라고. 그러나 호랑이는 모르는 것은 动物们真正害怕的其实是自己 자신을 무서워하는 거지 교활한 여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에서는 不知道动物们真正害怕的是自己不是老虎是 A 不是 B A이지 B가 아니다라는 접속사를 살짝 활용해서 교활하다가 어려우면 빼주셔도 돼요. 자, 요런 패턴으로 요런 줄거리가 언급되면 되고요. 자, 마지막 단락에 요 문장이 똑같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후자 후웨의 유래, 라일리, 유래였다. 이 성어는 비위, 뭐뭐를 비유하다. 이장라는 거예요. 이장. 이장은 남의 힘을 빌려서 他人势力 세력을 남의 타인의 세력을 의지하다. 常用来讽刺 풍자하다. 那些招摇撞骗的人 어떤 사람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명의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묘사한다. 만약에 이 표현 자체가 외우기 힘들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성어 유래 이야기를 앞에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가서 그 정확한 성어가 언급되는지 아닌지가 채점 포인트의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성어의 유래였다. 이것이 바로 이 성어의 이야기였다. 이런 표현이 꼭 있어요. 그래서 성어 유래는 요 결말을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돼요. 这就是그 성어의 유래, 的来历 성어의 来历 这个成语的意思是 요거 비유가 어려우면 요런 표현을 쓰면 돼요. 이 성어의 뜻은 바로 남의 힘을 빌려서 사기를 치다. 借别人的力量骗人 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됐는지 이해력을 보는 부분이니까 이 표현을 마지막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번 쓰기의 제목은 굉장히 쉬워요. 성어 유래 이야기에서는 그 성어를 바로 제목에다가 넣어주시면 끝나요. 되고요. 바로 후자, 후웨이 네 글자 아니면 유래라는 단어를 뒤에다가 붙여서 후자, 후웨이의 유래라고 제목을 정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쓰기 내용이었고요. 줄거리 나열한 그 몇 가지만 있으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번 11월 시험에 대한 후기와 평가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12월 시험 후기 평가에 다시 볼게요. 지금까지 종로 YBM HSK 6급 강사 리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